이 참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 탄핵 국면인데 젊은 세대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공부에 나서는 사람들이 또 늘고 있다고 하네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30 세대 사이에서 뭐 정치나 민주주의 관련된 책이 많이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 사태랑 헌법재판소가 뉴스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네. 그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관심도가 학교와 서점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서적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대형 인터넷 서점에 따르면 헌법 관련 도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 연속으로 계속 증가 추세고요. 올 1월에는 헌법 관련된 서적 판매량이 지난 1월 대비 무려 1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 광화문의 대형 서점에는 아예 헌법 혹은 전 세계 헌법 분석이나 심지어는 로마법 같은 이제 법률 관련 서적만 따로 모아둔 매대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헌법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이거를 필사하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출판 트렌드가 필사인데요. 예. 그 흔히 뭐 성경이나 혹은 문학 작품 필사는 좀 일반적인 현상인데 최근에는 그 한 페이지씩 헌법을 필사하고 그걸 또 SNS에 인증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헌법 필사를 통해서 헌법이 국민들의 무엇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이거 이제 스스로 알아보고 있고 이런 인기에 좀 힘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서점업계 통계에 따르면 1월에 헌법 필사책 판매량이 그 전달인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5,300%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한 헌법 필사 노트가 좌우의 가치를 모두 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왼손잡이용 필사 노트도 출시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야, 이거 출판사에도 머리 잘 썼네요. 약간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네, 왼손잡이용 필사 노트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좌우의 가치를 모두 담았다. 네. 재밌나네요. 네. 그러니까 필사하시는 분들 필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뭐 흔히들 필사를 베껴 쓴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필사는 읽고 다시 옮겨 쓴다라는 점에서 책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는 독서 행위에 사실 가깝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헌법 필사가 화제가 되는 이유도 단순히 헌법을 내가 한번 써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간 관심이 없었던 헌법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에 가깝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인터뷰한 Z세대들을 들여다봐도 한번 읽고 손으로 옮겨 쓰니까 단순히 그냥 읽었을 때보다 헌법 정신이 잘 와닿는다라고 이제 답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또 이게 헌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일반 법률들과 다르게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았고 또 이런 걸 또 쓰다 보면 요즘 이제 혼란한 시대에 정신 집중도 잘 되고 또 대부분 요걸 또 SNS에 인증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걸 또 타인들과 나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또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다른 법을 네. 보면 되게 어렵죠. 엄청 네. 복잡하고 네. 막 뭐 대통령령 뭐 이것저것 찾아보라고 하고. 네. 근데 사실 헌법은 비교적 좀 심플하죠. 비교적 쉽습니다. 짧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이 헌법, 네. 이 관련된 과목을 또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이 법을 배우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대학일 텐데요. 그 대학 역시도 헌법 관련된 변화가 좀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이제 1학기 수강 신청을 받은 결과 헌법 관련된 학부 강의인 뭐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한국 정치사 입문 같은 세 과목이 수강 신청 매진 현상이 일어났는데 교양 과목. 네, 이게 왜 놀라운 수치냐면 이들 과목에 이 지난해 이제 계엄 전 수강 신청률이 67%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화제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고 또 올해 이제 선고 예정인 탄핵 심판 같은 그 판결문 역시도 다음 헌법 관련 강의에 참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헌법 수업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분석입니다. 또 학생들이 민주주의 관련 강연을 찾아서 듣거나 그렇습니다. 또 정치 토론을 하기도 한다고 네. 학생들끼리. 그렇습니다. 그 건강한 이런 공론장을 좀 경험해 보려는 대학생들의 수요가 이처럼 좀 늘어나면서 캠퍼스에서도 이런 수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헌법이나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 이후를 생각하는 정치인들 역시도 또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대학 캠퍼스를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이 좀 예상보다 이런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대학을 찾아서 이런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30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야.
그리고 예전에 정말 정치 동아리 좀 있었었는데 네. 한동안 또 정치 동아리는 기피 대상이기도 했다가 요즘엔 또 여기 가입하는 새내기들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취업이랑 이 스펙 쌓기만 좀 열을 올린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런 탈정치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대학이 네. 요즘처럼 이제 정치와 헌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말씀하셨던 사라졌던 정치 토론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캠퍼스를 가보시면 새학기를 맞아서 정치 시사 토론 동아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홍보물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많은 동아리에서 올해 관심이 높아진 그 관심을 좀 체감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회원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뭐 고려대학교 그 정치시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한 코로나 전에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거의 20명 가까이로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데이터를 또 이야기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정치 동아리 네. 새내기 이제 새로 들어오려는 관심 있는 맞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늘고 있다는 네. 거고요. 이정옥님이 20대 아들도 요즘에 헌법에 관심이 많네요. 책도 구입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참 슬픈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네. 청년 세대들이 더 정치에 관심 갖고 헌법 정신, 민주주의 그렇죠. 더 관심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기회가 어떤 좀 특발성이 아니라 네. 그냥 평소에 안정적인 상황에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갈등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쏠리고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이 맞지 않을 네. 때 이게 필요 이상의 그런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요. 네. 좀 그래도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민주주의가 아시다시피 다양한 의견이 좀 맞부딪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타협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관심이 무관심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나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헌법 고유의 가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또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비판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격해진 이념 갈등을 청년들이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경계심과 판단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도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주장만 강화하기 위한 토론, 자기 주장만 강화하기 위한 확증 편향의 그렇죠. 공부가 아니라 맞습니다. 좀 밸런스를 갖추기 위한 네. 그 아까 6672님이 Z세대가 그 접근성 쉬워진 유튜브로 인해서 집단 극화적인 정치 가치관을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신다고 또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SNS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더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알고리즘을 일부러 꺼놓습니다. 나를 학습하지 말고. 네. 왜냐면 이제 반대된 이야기도 같이 좀 균형적으로 봐야 하는데 최경미님은 국회에도 젊은 의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현종님은 우리 청년들로 인해서 미래가 밝습니다. 싹 다 고쳐야 할 시기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걸 이제 싹 다라고 표현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김은희님이 아까 우리 필사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87세이신데요. 연세가 있으시니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해서 치매 예방 차원에서 불경을 필사하시더라고요. 경전 필사도 많이 하시죠. 와, 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쓰신 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필사 실제로 하시는 분들 많은가 봐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 헌법 자체가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요게 이제 처음으로 필사 입문하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나 아까 말씀드렸던 불경 같은 경우는 좀 길거나 좀 양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예. 요런 헌법 같은 경우가 편경과 다르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필사 입문하기도 좋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출판사에서 책을 기획할 때 아예 책 한쪽 편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공란을 일부러 만들기도 그런 하고 경우도 있죠. 네. 부록으로 네. 빈 노트 같은 걸 같이 껴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정립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